인사조직론이 몰라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 강의 이 시리즈를 강의를 시작하면서 초반부에 아주 초반부에 인사조직론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경영학의 인사조직론이라는 학문 분과가 있어요. 내가 그걸 전공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인사조직론이 뭐지? 마케팅은 알겠는데 뭐지 이건? 회계학은 알겠는데 뭐야? 이런 것도 있었어? 경영학에? 있습니다. 행정학에도 있고요. 인사조직론이라고 해서 가르치는 학문 분과가 있는 데가 행정학과 이 경영학에 있습니다. 정치학에 있는지 모르겠어. 정치학에는 없겠지. 그래서 행정학의 인사조직론하고 경영학의 인사조직론은 사실상 거의 같아요. 거의 90%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행정학 교수님들도 다 인사조직론을 미국에서 공부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억압하고 착취하느냐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그 이론들을 가르치고 그래요. 그리고 뭐 품위제도 뭐 이런 걸 좋다 그러는데 옛날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쓴 책을 보고 내가 아주 뒤집어질 뻔했어요. 어휴, 이런 사람들이 행정학과 교수를 하구나. 이게 정통 인사조직론을 여러분이 이제 보시는 겁니다. 인사조직론이란 인사론과 조직론으로 합쳐진 학문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죠. 인사론은 사람을 다뤄요. people. 조직론은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다룹니다. 그래서 SSPP라고 하죠.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 사람을 다루기 때문에 SSPP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는 인사조직론이기 때문에 인사를 먼저 사람으로 썼어요. 이 사람은 사람이 어떻게 일을 잘하게 할 것인가를 하는 것이 인사론입니다. 인사설계죠. 암기형 법률가 판치는 나라 변영자 선생님 맞습니다. 암기형 법률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암기도 필요해요. 암기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암기를 넘어서서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 인사 설계를 해야 돼요. 디자인을 하는 거죠. 퍼스널 디자인이죠. 퍼스널 디자인이에요. 영어로. 그러면 조직론은 조직을 설계해야 됩니다. 오가니제이셔널 디자인 하는 거죠. 그러면 인사조직론이란 인사조직론에서 가장 어렵고 핵심적인 분야가 역량을 진단하는 겁니다. 역량을 진단하기 위해서 제가 성취예측 모형이라는 책을 썼어요. 성취예측 모형이란 제목을 달았더니 출판사가 극구 반대하는 거야. 이렇게 제목을 달면 안 팔린다고. 너무 어렵다고. JYK님 감사합니다.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설득했어요. 뭐라고 설득할게요? 성취예측 모형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것을 알게 해야 된다. 돌멩이님, 윤석열 당선되고 청와대로 초대해서 최장 시간이 2시간 36분을 단둘이 만났다고 합니다. 정권을 뺏겼으면 가능한 일일까요? 네, 맞습니다. 같은 계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충격받을까봐 그동안 계속 윤석열을 까고 그다음에 이낙연을 까고 문재인을 맨 나중에 그 세 사람을 합쳐서 이 세 사람은 사실상 같은 부류의 인간들입니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느닷없이 막 문재인을 까면 여러분 충격받을 거 아니야. 근데 이낙연을 쓴 바로 그 사람, 이낙연과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그걸 소개했어요. 근데 이낙연은 어떤 사람이냐? 윤석열과 내통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세 부류가 같은 사람입니다. 오, 지지지. 곰, 눈, 낙지, 수박, 굽찜.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그래서 문재인도 역량을 진단해서 코딩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60%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문재인에 대한 인식이 이제 완전히 바뀌고 문재인을 넘어서야 되거든요. 문재인을 버려야 됩니다. 이낙연도 버리고 윤석열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살게 됩니다. 지금은 민주주의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책 얘기를 하다가
성취해충 모형이라는 책을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출판사가 극구 반대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팔린다. 인사 실패의 원인은 무엇인가 뭐 이렇게 해야지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칸트 선생님은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제목을 달았다. 남들 왜 성취해충 모형이라고 제목을 달면 안 되냐. 아, 그건 칸트 선생님이죠. 아니, 나는 칸트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내 면전에서 그런 말은 못한 거고. 그래서, 그럼 부제를 달아주겠다. 인사 실패의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부제를 달겠다. 칸트 선생님은 순수 이성 비판에 부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칸트가 아니니까 나는 부제를 달겠다.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성취해충 모형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이 책이 몇 쇄가 나왔느냐? 8쇄가 나갔습니다. 사회과학 책 중에 8쇄가 나가면 엄청 잘 나갑니다. 사람들이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인사가 뭐냐? 인사 참사가 계속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거든. 이낙연을 총리를 시키지 않나? 윤석열을 검찰총장을 시키지 않나? 그래서 조국 사태가 나고 추윤 갈등이라는 게 생기고 그 난리 법석을 떴는데 이게 다 인사 실패거든. 그래서 그 인사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만든 책이 역량 진단을 하기 위해서 그 어떤 이론이, 학문적 이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성취해충 모형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을 여러분들이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강의가 머릿속에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장착이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제 강의 듣는 게 한 번 들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들어야 되고, 저도 반복해 드리겠습니다만, 그러지 않으면 그 머리에 장착이 되지 않아요. 우리 두뇌에 장착이 돼야 되거든요. 그 여기에 인베디드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장착이 돼야 돼. 장착이 된 다음에 본인이 직접 자꾸 훈련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자기 그 장착된 이론이 내 근육세포에 다 저장이 돼서 척 보면 알 수 있어야 돼요. 과거의 자료를 보고 다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론은 직무를 분석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아까 그 질문, 그 댓글을 쓰신 선생님의 그 오해는 뭐냐? 직무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직무의 개념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여기에는 성과 책임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써야 되는데, 이 책은 그렇게, 이 책처럼 뭐 이렇게 한 400페이지 넘게 쓸 필요는 없고, 그냥 간단하게 한 100페이지에서 200페이지 쓰면 되는데, 200페이지까지도 필요 없어요. 쓰면 되는데, 제 강의만 잘 들으시면 직무가 뭐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직무가 뭔지 모르니까 수박들이 나타나고, 문재인, 윤석열, 그 이낙연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직무가 뭔지 몰라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